일신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리고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이 말들의 출처 아시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모두 2500년 전 중국의 고전,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그 오래된 글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중국의 고서 대학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스스로가 흔들린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별다른 기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그저 그렇게 보냈구나 하는 생각에 잠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익숙한 일상을 반복할 뿐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 인생은 이대로 괜찮은 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책은 2500년 전 중국에서 쓰인 대학입니다. 대학이라고 하면 유니버시티를 떠올리시겠지만 이 책의 대학은 큰 배움이라는 뜻입니다. 큰 사람이 되기 위한 배움, 어른이 되기 위한 공부를 말합니다. 이 책은 단 1700여 자의 짧은 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평생을 두고 새겨도 모자랄 만큼 깊습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나는 과연 제대로 살아온 걸까? 대학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있는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대학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학 지도는 명명덕하며 친민하며 지어지선에 있느니라. 어렵게 들리십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큰 배움의 길은 세 가지다. 첫째, 내 안에 밝은 덕을 밝히는 것. 둘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 셋째, 가장 좋은 곳에 머무는 것. 이 세 가지가 대학 전체의 뼈대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밝은 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0대 초반에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회사를 30년 넘게 운영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죠. 그런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았을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춰서면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학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내 안에는 본래 밝은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덕이라고 부릅니다. 밝은 덕, 빛나는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 빛이 살아가면서 먼지에 덮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먼지, 걱정이라는 먼지, 미움이라는 먼지. 그 먼지들을 닦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명명덕입니다. 내 안의 밝은 덕을 다시 밝히는 것. 그래,
나도 한때는 순수했었지. 그렇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순수했습니다. 세상을 선하게 보았고, 사람을 믿었고, 작은 것에 감동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 갔습니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먼지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길 명명덕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명덕은 두 개의 밝을 명자가 들어갑니다. 밝은 덕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밝은 덕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은 다 떠나갔고 남편은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이 사람이 나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나 자신은 누구지? 바로 이 질문이 명명덕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 타인에게 가려진 나를 발견하는 것, 세월에 묻힌 나를 꺼내는 것. 그런데 이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은 말합니다. 명명덕을 하려면 먼저 천명을 알아야 한다. 천명, 하늘이 내게 준 명령, 내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지고 온 그 순수한 마음, 그 고유한 빛, 그것을 찾는 겁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천명을 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생존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50대, 60대가 된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멈춰서서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다. 대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 안의 빛을 찾아라. 어떻게 찾습니까? 간단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가?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명덕입니다. 당신 안의 빛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 무료했던 그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행복해졌습니다. 책 읽는 연습을 하고 더 재미있게 들려주려고 목소리 연기도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이거였나 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그렇습니다. 명명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빛나게 하는 겁니다.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구나.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빛을.
그것이 대학이 말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친민입니다. 내 안의 빛을 찾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혼자 빛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겁니다. 친민은 원래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의 주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신민으로 고쳤습니다. 새로울 신, 즉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내가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돕는 겁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사랑은 퍼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사줬습니다. 학원비, 용돈, 차까지. 하지만 아들은 30대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취직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망친 거구나. 그때부터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처음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을 찾고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작은 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게 하는 거라는 걸. 바로 이것이 신민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합니까? 대학은 답합니다. 먼저 너 자신이 새로워져라. 내가 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빛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빛나지 않습니다. 명명덕이 먼저이고 친민은 그 다음입니다. 한 6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며느리와 갈등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불평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간섭한다고 불만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볼까? 그날부터 그녀는 며느리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좋은 점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하면 맛있다고 칭찬했고 손자를 잘 돌본다고 고마워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안일도 스스로 챙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야. 친미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 한 명을 새롭게 하는 것.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그들이 스스로 빛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친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새롭게 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가 당신을 새롭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 길은 지어지선입니다. 지는 머물다, 지선은 가장 좋은 것, 즉 가장 좋은 곳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대학이 말하는 지선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 경쟁자를 이겨야 한다는 조바심.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산에 올랐습니다. 정상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그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돈은 예전만큼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끼고 흙을 만지고 작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왔어요. 바로 이것이 지어지선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한 곳, 그곳을 찾고 그곳에 머무는 것. 대학은 말합니다. 지어지선을 하려면 지지이후정해야 한다. 머물 곳을 알아야 마음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면 두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하지만 대학은 답을 줍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으면 된다. 그곳에 머물면 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곳이 정말 당신이 있어야 할 곳입니까? 한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답답해 보였고 본인도 무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옛날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20대 때 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목수가 되고 싶다. 하지만 생활을 위해 회사에 취직했고 그 꿈은 잊혀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날부터 그는 목공소를 다녔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간단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손자에게 줄 책상을 만들고 이웃에게 선물할 의자를 만듭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어요. 결심했습니다. 나도 내 자리를 찾아야지. 지어지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 곳, 내가 의미 있는 곳, 내가 기쁜 곳, 그곳을 찾고 그곳에 머무는 것. 그것이 대학이 말하는 세 번째 길입니다. 명명덕, 친민, 지어지선. 이 세 가지가 대학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목표에 도달합니까? 대학은 8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8조목이라고 부릅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어렵게 들립니까?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물,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모든 것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이치, 물이 흐르는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한 농부가 계셨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면 무조건 열매가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내 말대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농사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거두는 이치. 그 이치를 따르면 열매가 맺어지지만 거스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경물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 두 번째, 치지, 삶을 최대로 이루는 것. 경물을 통해 이치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몸으로 아는 것. 세 번째, 성의 뜻을 성실하게 하는 것. 삶이 생겼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심으로. 한 부부가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형식적으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그냥 그랬어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대한 적이 없구나. 그날부터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힘든 건 없어? 아내도 변했습니다.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의입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 네 번째,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진심을 가지려면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욕심, 화, 두려움, 집착. 이런 것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수신, 몸을 닦는 것. 마음이 바르면 행동도 바릅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습관을 바르게 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몸을 먼저 고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술을 줄여야지.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바로 서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섯 번째,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것. 내가 바로 서면 가족도 바로 섭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합니다. 일곱 번째,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가정이 바로 서면 사회도 바로 섭니다. 여덟 번째, 평천하, 천하를 평화롭게 하는 것. 사회가 바로 서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50대, 60대에게 이 8단계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더 이상 천하를 평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세상이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공동체, 그곳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정말일까?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할까? 대학은 답합니다. 그렇다. 모든 변화는 너에게서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을 함께 읽었습니다. 명명덕, 내 안의 빛을 밝히는 것. 친민,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것. 지어지선, 가장 좋은 곳에 머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8가지 단계. 2500년 전 중국에서 쓰인 이 짧은 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대학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노인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평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 행복하지. 당신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학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큰 배움은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거나, 오래 미뤄둔 꿈을 떠올려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명명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 안의 빛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빛이 먼지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그 먼지를 조금씩 닦아내십시오. 대학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일신후일신,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 당신도 매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당신보다 오늘의 당신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큰 배움의 길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와 눈물, 그리고 사랑을 기록하는 서랍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는 곳. 아버지의 서랍에 어떤 보물들이 있는지 보러 오세요.